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이든 유튜브든 돈다방 미쓰리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경제방송인이 진행하는 감성경제방송. 야, 감성경제방송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쓰리가 증시를 전망할 때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2월 달에는 여러분 2월 달 증시는요. 좀 까탈스러운 이성 같아요. 비위 맞히기 겁나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 이성이 지금 뭘 원하는지 왜 삐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드렸고요. 3월 달 증시는 뿌연 안개 속을 지나가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연 안개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속도를 무조건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제가 계절에 맞지 않는 겨울 냄새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겨울 냄새라는 단어는 맛있는 녀석들에서 개그맨 김준현 씨가 사용한 단어인데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끝에 느껴지는 그 느낌은 바람이라기보다는 그 바람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마치 공기가 살짝 언 듯한 느낌. 그거를 김준현 씨가 겨울 냄새라고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을 미쓰리가 끌어와서 여러분 4월달 주식시장은요. 겨울 냄새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 이슈는 회오리 바람처럼 막 돌고 돌지만 증시는 지수는 그 이슈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하면서 마치 딱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대신에 지수는 정지되어 있지만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NH투자증권이 이번 주에 제시했던 코스피 예상 밴드는 변동폭이 200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을 심하게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마치 겨울 냄새처럼 지수가 4월 달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미쓰리가 예상했던 겨울 냄새, 그 감성적인 표현에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겨울 냄새가 살짝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1년 증시 혹은 매월 증시를 표현해 놓고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확률을 높여가는 그렇게 경제를 알아가는 방송이 저는 돈다방 미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요. 돈다방 미쓰리가 더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온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어떤 경제 방송에서도요.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으로 증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실 이쪽이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고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소녀 가장이어서 연봉 많이 주는 증권사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랑 맞지 않는 이 주식시장을 어찌어찌 그래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그 안 맞는 부분 속에서 제 어떤 방법을 터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식 더럽게 어렵네. 나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제가 계속 감성적인 표현을 들이댈 테니까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에 쟤 또라이야?
무슨 경제방송에서 문 얼어 죽으려면 겨울 냄새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가 얘기한 게 그때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무릎을 치시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하루 이틀에 너무 빨리 잡지 마시고요. 제가 그랬죠. 2023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주식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든 주식시장 판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리딩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올해 1년을 보낸 다음에 내년에 충분히 가스라이팅 되고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하여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겨울 냄새 같은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보면은요. 4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거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3개 지수 중에서 꼭 한 녀석, 반대로 꼭 두 녀석은 방향을 다른 곳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혼조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50대 50 그냥 수평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하다하다요. S&P 500 같은 경우는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0.0입니다. 포인트로는 0.17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퍼센테이지로는 0.00 거의 움직임 없이 제로. 어떤 느낌? 겨울 냄새 같은 느낌인 거죠. 대신에 다우지수는 0.29% 상승. 반대로 나스닥은 0.43% 하락했습니다. 자,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1월 달에 2.9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2.8로 1월 대비 0.1%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에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의 파산, 미국 은행의 파산, 그리고 유럽의 은행 불안을 뽑았고요.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은행 파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부터 시작된 중소형 은행주들의 파산 문제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우리가 은행 유동성 위기 막판에 확인했던 게 도이치방크의 위기였죠. 유럽까지 퍼지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IMF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선진국들이 경착륙 위험이 있으면요. 신흥국들은요. 작살납니다. 예. 자, 어쨌든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자, 그런데 이날 국제 유가는요. 다시 상승해서 $80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쓰리 뭐야?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면 국제 유가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며 보시라고요. 제가 그랬죠. 국제 유가 $100 못 간다고요. 경제는요. 흐름이지. 하루하루가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국제 유가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 경제 지표들을 그려놓고 길게는 14개월 표현하는데 14개월까지는 너무 길게 보니까 최소한 한 작년 연말부터 미국은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꼴까닥 넘어가느냐 마냐 그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볼게요. 연준 의원들은요, 아마 4월 20일 정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FOMC 회의 열흘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니까 4월 달 하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준 의원들은 그냥 금리 인상 뭐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다.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매우 잘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고요.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신용 여건이 더 긴축될 가능성을 주목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4월 달은요. 겨울 냄새예요. 겨울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이 지나고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지나고 연말에 가서 아유 미쓰리가 그때 4월 달에 뭐 증시가 겨울 냄새라고 했어. 그것만 머릿속에 딱 제가 남겨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경제 지표는요. 기준선, 경기 위축 기준선인 걸 다 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이 경기 둔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의 흐름을 무시하고 오직 고용 지표를 보면서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을 거고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당장 오늘 아침에요. MBC 뉴스에서 신영증권을 연결해가지고 이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듣는데 거기에서 뉴욕 증시를 브리핑하는 그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권의 위기가 완화되자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뭐가 중요합니까?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겨울 냄새라는 거를 말씀드리냐면 겨울 냄새가 주는 그 의미는요. 팽팽한 그 멈춘 듯한 느낌. 그 멈춤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왼쪽 오른쪽 힘이 똑같아서 힘의 균형이 똑같아서 그 줄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서는 열심히 영차하고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장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경제 이슈가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팽팽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녀석은 50에서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슈로서 이제 명을 다할 거고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50을 가지고 있는 경기 침체라는 녀석은 이제 점점 힘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 대신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가 되니까 뭐 증시가 폭락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 가스라이팅. 4월 달은 겨울 냄새입니다. 겨울 냄새라는 것은 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 이슈들의 기운이 팽팽하게 똑같이 힘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월 7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월 달보다 부진했지만 그래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은 0.1% 둔화됐기 때문에 미국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슈가 있죠. 저에게는 진짜 의미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뭐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자, 그렇다면 고용지표가 좋다고 하니까 고용지표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제 오늘 밤에 4월 10일 뉴욕 증시에서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거 꽤 둔화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뉴욕 증시가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둔화가 됐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고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하겠죠. 이 가정은 예상보다 정말 잘 나왔을 때, 혹은 뭐 예상만큼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예상치는요, 2월에는 0.4%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3월에는 0.2%만 상승했을 것 같더라. 확실히 전월 대비도 둔화된 모습이고 전년 대비로도 우리가 지난달에 6.0%라는 수치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0.9% 둔화돼서 5.1% 정도만 나오지 않겠는가. 0.9% 둔화됐으면요.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경제지표로 인플레이션 둔화폭 중에 가장 큰 폭의 둔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상대로 5.1% 둔화됐다. 그러면 연준이 여러분, 어이구 둔화됐네. 금리 인상 멈추겠습니까? 할까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2%를 보면서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여운을 남겨놓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5.1 정도만 나오면 둔화폭이 0.9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5.1 정도만 나오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고요. 인간이니까 제가 시나리오 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이미 뭐 호재든 악재든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네. 그러면 5.1% 정도 둔화돼도 연준이 뭐 금리 인상 포기하겠어. 아직 2% 남았는데? 라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가 뭐 예를 들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고요. 만약에 5.1% 보다 더 많이 나오면, 즉 상승폭이 덜 둔화됐다면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멀었네 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 때문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나리오를 써드리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5.1이 될지어다, 이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는 3월 달에 금융권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금융권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유동성 버블을 좀 많이 꺼지게 했기 때문에 둔화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고용지표 잘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라는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표가 잡혀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덜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왜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닝 시즌이 개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있고요. 지금 4월달 뉴욕 증시가 겨울 냄새처럼 딱 멈춰준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할 거다 말 거다 이게 아니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요. 지금 주식시장이 뭘 보고 있냐면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를 가지고 과연 연준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증시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까 신영증권에서 은행권 위기가 완화돼서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녀석을 두고 앞으로 혹시 연준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증시에 지금 받쳐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희망 고문, 그래 내가 주식을 사면 오를 거야라는 단순한 희망 고문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과연 주식시장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을까? 주식시장의 마음에서 이슈를 계속 들여다보고 핸들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주식은요. 결코 인플레이션 뭐 더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어쩌고 이거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견조한 이유, 실적이 엉망진창이라고 하고 경기 침체 지금 여기저기서 신호 나오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견고한 이유. 그래서 미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미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재료를 두고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먼저 땡겨서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시면 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고요.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감산 때문인데 그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다시 주식시장은 이제 냉정을 찾고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이어질 거고요. 어쩌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에 관련돼서 아마 조금 뉴욕 증시가 겨울 냄새를 깨고 뭐 위든 아래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시 이제 겨울 냄새로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여하튼 위든 아래든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뉴욕 증시가 위로 갈 수 있을, 왜냐하면 둔화폭이 일단 좀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럼 뉴욕 증시가 상승한다는 얘기야? 유후! 흥분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흥분 금지입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경제 흐름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서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